CS 윈드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CS 윈드 주주분들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번에 상한가를 갔다 왔었던 6월 달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관련돼 가지고 제동을 걸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효력을 잃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또 패대기가 나왔다가 이제 다시 상한가 시가 부분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동안에 영상을 따로 준비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거래량도 없었고, 그리고 뭔가 CS 윈드가 갈 것 같은 거는 알겠는데 명확하게 뭔가 뉴스가 나와줘야 기폭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주가가 상방으로 쫙 쏴 올리려면 불기둥을 쌓아 올리기 위한 화력이 필요한데 그 화력에 기름을 부어줄 수 있을 만한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뉴스가 이제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그만큼 잘 집중하셔가지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12년차 트레이더답게 지금부터 분석할 거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CS 윈드 풍력이잖아요.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라고 올라가자라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CS 윈드의 뭐 차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수급적인 부분은 뒤로 미루고 일단 뉴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은 아침에 나왔습니다. 10시쯤에 나왔던 뉴스인데 트럼프 정부 풍력 프로젝트 동결 조치는 위법이다, 해제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라고 미국 법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이라는 곳에서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상식이라고 하기엔 좀 뭐하고 뭐 좀 알고 있으면 좀 유식하다라고 해야 되나? 뭐 대부분 미국의 지금 그 법체제에 대해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권 분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트럼프가 있는 정부, 이거를 행정부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법원들, 여기가 이제 사법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의회가 있는 곳을 입법부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제가 이걸 갑자기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풍력 발전 관련돼 가지고 제재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거를 왜 얘기했냐? 이 삼권 분립 때문에 CS 윈드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얘기냐? 트럼프에서 지금 이렇게 행정부가 이렇게 막았어요. 지금 현재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분위기를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하고 민주당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공화당이 우세합니다. 그죠? 그러면 트럼프 정부한테 딴지를 걸었던 이 사법부의 힘을 입어가지고 만약에 의회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하기 위해서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제해라. 사법부에서도 이렇게 했고 우리도 그에 대해서 공조한다. 왜냐? 풍력 발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막아가지고 이쪽에 피해가 너무 막심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예산을 삭감한다던가 뭐 그런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화당이 우세한 상황이다 보니까 입법부에서도 트럼프 편을 들어주면서 사법부랑 대립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지금 11월 3일인가요? 아마 그때쯤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의 그 임기 기간 동안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여론의 지금 분석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란과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공화당이 좀 열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일단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이 중간 선거가 나오기 전에 먼저 움직여가지고 사법부 편을 들어버린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또 아마 제 예상으로는 쌩까고 그냥 하던 대로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래도 입법부 쪽에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 또한 풍력에 대해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CS 윈드가 지금 차트가 어떤 상황입니까? 올라갔다가 그냥 개박살 났잖아요, 솔직히. 이거를 지금 엄청나게 줄여본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 때 이렇게 올라갔던 게 조정을 이빠이 받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면서 더 못 가고 있었지만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때문에 그나마 좀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상한가가 나온 상태에서 바로 또 이렇게 눌렸다가 바로 또 이렇게 지수가 확인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또 사법부에서 딴지를 걸었어. 그러면 풍력 쪽을 압박하고 있었던 정부의 압력이 해제가 되는 동시에 다시 또 얘네는 사법부한테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재개를 할 수가 있겠죠.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전력 관련돼가지고 이슈도 많은 상태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규제도 좀 풀어야 된다라고 이제 반대쪽 진영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거를 그냥 쌩까고 그냥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일단 미국 쪽에서도 그렇게 해제가 된다고 했을 때 얘네 지금 풍력 쪽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 정부에서 막아버렸잖아. 그러니까 공사도 못하고 준비했던 것들도 다 이제 유지 비용만 들고 이러다 보니까 손해가 막심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바로 진행을 하려고 이미 물밑 작업을 시작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뒷받침해주고 있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주식 트레이더니까 지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지수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들은 맞지만 어쨌든 저점을 경신했다가 했다라도 바로 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단기 이동 평균선은 아직도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꺾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 거기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수급들, 그것도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 수급. 지금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최근에 겪었던 그 하락장 때문에 약간 공포스러워가지고 주가가 올라오니까 이 정도면 감사하다라고 이제 매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안 하고 아직도 CS 윈드의 주주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잘 버티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게 바로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이 올라올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좀 박스권으로 좀 더 유지를 해주고, 장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도 돌파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한 번에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뉴스, 즉 기폭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CS 윈드에 언제 그런 뉴스가 갑자기 붙을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하나솔루션 갑자기 미친듯이 올라갔었잖아요. 이것도 미국에서 갑자기 폴리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폴리실리콘 맞나? 그거 갑자기 중국 쪽에 관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덤핑 관세를 방지하겠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갑자기 개친 거란 말입니다. 그것처럼 CS 윈드도 언제 갑자기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 신호 상당히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도 매도를 못했는데 이 다음에 또 올라갈 줄 알았는데 또 매도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타점에 대한 후회가 있으시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할 타점에 대한 정의는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돌아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잘 매도했다, 그래도 뭐 만족스럽잖아요.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CS 윈드가 언제 갑자기 움직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타점 신호에 대한 준비, 여러분들 당장 월요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왜 하냐 하면 채널을 키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시고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타점을 가져가시면 좋겠지 않나 라고 욕심도 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1년 넘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세력이란 존재, 세력주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500조가 넘는 시가총액을 가진 애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세력이 핸들링 한다 만다를 떠나는 건데 무슨 세력주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이라는 거는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확인되지 않는 애들인데, 어쨌든 주식에 가장 기본적인 정의로 봤을 때 내가 100주를 사고 싶을 때 누군가가 100주를 매도에 걸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사고 누군가가 매도하고 누군가가 팔고 누군가가 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식의 룰입니다. 근데 주가가 끌어올라 가려면은 어쨌든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매수해야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목적성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애들이 세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게 기관이 될 수도 있고 외인 될 수도 있고 혹은 개인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때 어떤 특정 가격대를 지켜준다, 즉 지지선을 만들어준다라는 거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 아직도 얘는 세력주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더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봉을 보면요. 얘가 어떤 자리냐. 바이든 정권 때 올라갔던 그 고점 대비했을 때 저점이 계속 경신이 되고 있다가 저점이 이번에 다시 경신이 위로 됐거든요. 아래로 경신이 되는 게 아니라 위로 경신이 됐다 보니까 그리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많이 들어왔던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꼬리가 이렇게 위로 길다라는 거는 여기서 매집을 했다가 뺏어왔다라는 것도 되고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는 것도 되겠지만 그 뒤에 저점을 안 깨고 지수 개박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깨고 유지를 시켜준다라는 거는 뭔가 꿍꿍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꿍꿍이냐면 매집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가 여기서 어지간하게 조금씩 실리기 시작하는 팬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잡아야 할 타점 신호에 대해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기다림의 기간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지금도 이제 보면은 하나솔루션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하나솔루션 하면 지금 방금 뉴스가 나왔어요. 이렇게 폴리실리콘 맞았네. 예. 규제에 태양광 관련주 11%. 사실 이 폴리실리콘 관련된 것도 사실 반도체 핵심 규제라고 소재라고 뉴스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데가 이제 태양광 핵심 기초 소재라 가지고 태양광 종목들이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풍력은 해상 풍력이랑 풍력 딱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대한 대장급 종목이다 보니까 충분히 세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한번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바로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힘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게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타이밍만 잘 잡으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위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드디어 이제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탐권 분립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다만 이제 주제가 던져졌으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런 느낌입니다. 뭔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다면은 CS 윈드 문자로 수급이라고 한 통만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속보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특히나 CS 윈드한테는 중요한 뉴스가 될 수가 있겠죠.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벤트 참여하실 분들은 CS 윈드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